빅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방콕 집콕하고 지내는 시간이 벌써 꽤 길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밖이 위험합니다. 정부에서 뭐 비즈니스도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바깥은 좀 위험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시라면 정부의 다른 정책이 있거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방콕, 집콕 꼭 지켜주시고요. 저희 KTN을 쭉 시청하시면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빴죠? 정말 바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회계사님들은 돈도 안 되면서 일만 많이 했겠구나. 정말 바빴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전화를 받으시고 의뢰를 받으셨을 텐데. 네, 진짜 의뢰를 받는데 이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를 통한 거는 벌써 이제 기존 손님들을 위주로 네, 도와드리게 네, 네. 되는데 정말 퀘스천 많이 받은 게 네. 언임플로이먼 같은 실업수당.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린 분도 있고 네. 이제 어떻게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어느 이제 일종의 피를 차지하고라도 그러면 네, 네. 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해서 딱 끝나질 않잖아요. 네. 계속 또 뭔가 오고 날라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너무너무 급하고 그래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퀘스천이. 지금 이제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거는 실업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텍스 신고를 하면서 W2라는 걸 받는 실업 수당이 있었고 또 자영업, 그러니까 1099 그렇죠. 컨트랙터 일을 하시면서 받는 실업 수당이 있어서 그렇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4월 10일 날 우리가 1099도 실업수당을 신청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자, 실업수당을 신청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못 받으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W2를 받으신 분들이 진짜 제일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나마. 네, 네. 제일 빨리 어떤 뭐 일주일 만에 나오신 분들도 또 계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록이 쫙 있어서 그 노동청에서도 뭐 물어볼 필요가 없으신 분들 네. 그거가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여기 사는 스테러스 그러니까 네네. 영주권이라든지 그런 네. 서류를 기다리는 노동청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스테러스를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 네, 가셔서 네, 체크하셔서 보셔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서 펜딩만 나와 있는 경우도 네.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많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도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잘 써놓는 것 같아요. 조지아가 좀 부족하네, 알라바마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 좀 놀란 거가 있기도 해요. 네. 사실 저는 당연히 알라바마 계신 분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조지아가 훨씬 더 이렇게 잘할 거다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조지아는 돈을 좀 더 많이 줘요, 여러분. 근데 또 알라바마는 이거에 대한 텍스를 안 차지해요. 아예.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그렇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보충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네요. 처음에 이제 핀 넘버를 만들어라 라는 그렇죠. 레터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이 났으면 카드가 날라오고 그리고 이제 얼마가 몇 주 동안 올 거다라는 레터가 오잖아요. 근데 그 후에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카드도 주고 레터도 보내놓고 제일 중요한 걸 안 준다. 돈을 안 준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케이스 본 거는 거기서 편지를 보낼 때 이거 엘리저블 하니까 이제 얼마 그걸 줘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거가 맞는지 네가 어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뒤부터 유효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15일도 더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걔네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 생각에 그냥 펜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복불복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정말 그냥 돈이 계속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고
통화가 안 돼.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제 와. 생각에 이게 그렇게 딱 이걸 셋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업데이트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업데이트이 안 되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짐작만으로 해야 되고 이제 복불복처럼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안 좋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도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방법 네. 외에는 네. 따로 저기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많은 그 어닝플로이먼트 베네핏을 처리한 적이 없죠. 없으니까 지금 뭐 없죠, 인원이 없죠. 가장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오피스로 쫓아가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지금은 문을 닫아버렸으니 그것도 못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 자체도 네. 서로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한 번 물어보면 끝날 것 자체도 제 생각에는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될 거니까.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속 터지는데 이거라도 받으면 그래도 그렇죠. 괜찮겠다 하셨던 분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받는 거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연방 정부에서 주는 600불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600불은 그냥 약간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모든 unemployment benefit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 600불을 같이 받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차트를 같이 네. 보시면서 하면 네, 얘기를 네, 하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업수당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PUC가) 있죠. 네. 그 다음에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가) 있죠. 세 번째가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예요. (PU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이거 번째하고 한국말로 어떻게 좀 해줘봐요.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팬데믹이 뭐죠? 이거 우리가 유행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유행병 실업 수당 거죠. 네, 네. 유행병 실업 수당인데 네. 첫 번째 이름이 실업 수당이고 두 번째는 그 유행병 비상실업 수당. 그거고요. 네. 세 번째는 실업 수당 도움 뭐야 이게. 더 네. 준다는 거죠.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나누자면 네. W2를 받으시는 대부분은 네. 다 모든 네. 분들이 1번에 속해요. 그리고 1번에 속하는 거는 네. 7월 31일까지 현재 이 날짜는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600불을 더 주겠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주는 금액은 600불. 7월 31일까지다. 예, 현재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를 받으려면 먼저 스테이트에서 어프로브가 돼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네. 스테이트에서 어프로브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해져서 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없지만 7월 할 일은 없어요. 31일까지 예, 600불이 예. 매주. 매주. 2,400불이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원래 어닝플로잉 베네핏이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닐 때는 내가 만약에 일을 이렇게 너 일할래 그랬는데 거절하면 이 베네핏도 끊겨요. 맞아요. 끊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지아는 사실 원래는 일주일에 275불이 맥시멈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300 몇십 불로 올랐잖아요. 지금 코로나 아니, 사태 때는 알라바마는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아는 네네네. 375불인가? 365불. 네네.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600불을 더 해주는 거니까. 거의 1,000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분도 많죠. 네. 여튼 그렇게 받아요. 네. 1번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PUA 실업수당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네. 이 600불이 뭐냐면 3번이 네. 3번이 PUA가 자영업자들 얘기예요. 그 1099 받으시는 그렇죠. 분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말하자면 텍스 보고 할 때 스케줄 C 하시는 분, 자영업자로 하시는 분, 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 이제 컨트랙터리언 1099 받으시는 분들이 다 3에 속해요. 네네. 3에 속하시는 분들은 주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죠? 실업수당을 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쵸. 자기 본인이 내야 되는 거를? 한 번도 어닝플로이먼트 텍스를 내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 네,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죠? 스테이트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이걸 어플라이를 하시면 스테이트에서 편지가 와요. 당신은 제로입니다.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PUA를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후에 또 재신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걸 받아가지고 연방 정부에서 이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손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연방정부에서 당신 한 얼마 정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1번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연방에서 주면서 또 600불을. 네. 아. 이제 그게 이제 엘리지블 하면.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보통은 보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를 첫 번째를 끝내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PUC하고 PUA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1번을 신청하고 나서 너는 제로다를 받고 나면 다시 PUA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본인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도와주시면 뭐 피를 받고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그럼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그때 4월 10일 날 신청한 이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받을 수 있어요. 엘리지블 하시면.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는 그 스케줄 C를 하셨는데 인컴이 마이너스로 하신 분들도 계세요. 본인은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굉장히 간단한 퀘스천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무 대답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서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텍스복을 하신 분하고 상의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번하고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2번은 뭐냐면은 이제 확 꽂히네. 더 준다니까. 더 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지아하고 이제 알라바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4주. 14주만 되면 이제 끝나요. 근데 이제 조지아에서도 또 그걸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퀄리파이가 돼야 되니까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안 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연방정부에서 2번을 만든 거예요. PUC. 그래서 내가 14주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잡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같은 금액을. 그렇죠. 그걸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잡이 있었을 때보다 좀 수입이 많아진 상태로 그런 분도 꽤 있죠. 최장 26주.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을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좋아졌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정의 텍스를 내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비용이 맨날 쓰는 돈이 그걸 내 버는 돈 안에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제 어렵지 않으세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벌는데 내 비용이 거의 9,500불이었던 분들은 이제 지금 너무 힘드시겠죠. 궁금한 점은 잠시 쉬고 와서 물어볼 건데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베스트 회계법인의 조이스 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이스는 왜 조이스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미국에 왔는데 제 이름을 아무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생각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젊은 때는 좀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뭔지 모르게 우울해. 그냥 항상 그래. 이상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 이름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뭐 기쁨 이런 뜻으로 조이스라고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이너스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이너스라는 거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만든 이름인데 Joy and Us. 우리가 같이 기쁨을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조인해라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거는 말장난이긴 한데 JOIN 대신에 Y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이스라는 이름이 저는 좀 반가워서.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조이너스였어요. 근데 JOIN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 회사 이름 보고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를 쓴 거는 그런 뜻이 있어요. 조이라는 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픈 얘기를 하니까 좀 잠깐 쉬고 가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나는 뭐 신청할 자격도 없고 나는 누가 돈을 줄 거야.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어떻게 뭐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PPP와 EIDL이 맞아요. 나왔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2차 안 했으면 폭동 날 뻔했죠. 그렇죠. 1차로 끝났으면 그렇죠. 폭동 났어요. 근데 하여튼 2차가 있고 현재도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네네. 저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사실 풍족하진 않아도 두 그렇죠. 달은 네. 월급 줄 수 네.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렇죠. 네.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돼? 이거 8주 안에 쓰라 그랬잖아.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돼요? 받은 다음에. 이게 지금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러는 거가 이제 second round of work이에요. 지금 네, 이제 저희들은 CPA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손님들은 뭐 8위키고 다 나왔는데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게 8위크 안에 드는 그 돈을 다 써야지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탕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아니라 안 줘도 되는 돈이 되는 돈을 거야. 탕감을 받는 그러니까. 거죠. 돈을 네. 탕감을 받는데 8위크가 언제 시작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은 돈을 받는 때부터 시작하는 그날부터.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속한 이제 미국 내에 CPA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트레저리하고 IRS에 다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 8위크가 언제 시작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거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월 4일 날 돈을 받았어요. 그럼 8위크가 언제 끝나냐면 6월 28일인가 끝나요. 근데 내가 한 달에 2번 페이롤을 페이하는 사람이나 임플로이어나 내가 한 달에 한 번 페이롤을 한다고 치면은 한 달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날짜가 이상하게 잘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그 뭐죠 퍼두 우리 세네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빨랑 이렇게 좀 해줘라. 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계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윅스에 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잘리게 되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forgive가 안 되겠죠. 현재 법으로는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쳐지면 되겠지만 네, 이제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좀 리즈너블하게 고쳐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예상은 했지만 지금 손님이 저한테 물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 애매하다. 만약에 5월 1일 날 받았는데 4월 30일 날 페이롤을 줬어. 말일 날. 그러면은 이거부터 지금 5월 1일 날 받은 게 6월 30일 날이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죠. 그러니까 5월 30일 날 페이롤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 5월 30일. 현재 거로는. 현재 거로는. 당겨주면 안 돼요? 좀 돈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돈을 당겨서 주면 어떠냐. 이제 우리가 별 얘기가 다 나오게 생겼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 무슨 딴소리 나올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그때 책을 줄 거냐. 이제 그것도 이제 확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언제 돈 나간 거를 베이시스를 할 거냐.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페이로를 베이시스를 하든지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손님이. 그걸 선택해서 만약에 그때 내가 예를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선택을 한다고 쳐요. 그때 10명의 인플로이가 있었는데 내가 돈을 받은 그때는 8명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이제 거기에 풀타임 이퀴벌런트라는 양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실한 정의가 없고. 근데 하여튼 풀타임이라고 쳐요. 그래서 그러면 8명으로 줄었으면은 내가 그 줄은 만큼 forgive가 되는 어마운트도 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플로이가 10만을 받았는데 10만 밑에 인플로이가 네네. 그 내가 주는 웨이지가 그때 비교해서 25%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또 그 탕감되는 금액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 확실한 뭐 이럴 땐 이렇게 포뮬라가 아직 없죠. 그 처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아직 만들기 전에 돈부터 뿌려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산을 이제 여유를 좀 갖고 해보면서 이걸 쓸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대하기는 그 reasonable하게 pay period로 이걸 잘라줘라. 이제 저희가 그렇게 recommend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게 이제 단체에서 그러면 이제 make sense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이게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개런티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인플로이들을 실업수당을 받게 만들었다고 쳐봐요. 10명을. 근데
이 돈을 받을 때는 그 인플로이가 포함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니까 이 어닝플로이먼트 받고 있는 직원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쵸. 월급을 줘서 어닝플로이먼트를 안 받게 스탑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은 2달밖에 못 써. 예. 2달 후에 비즈니스가 회복이 안 됐어. 그럼 그때 가서 또 이분들을 어닝플로이먼트를 신청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야, 약 올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돈을 줄 테니 언임플로이먼트에서 사람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언임플로이먼트에서 사람을 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탕감해 주겠다. 근데 어떤 회사는 그럴 거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으로서는 그게 다 보이죠. 네. 이게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 건데 이 사람을 데려와도 사실은 이 인플로이한테는 데려오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그렇게 하고 인플로이어가 그 돈을 그냥 받아서 1%를 낸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거에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자돈 쓴다. 아주 싼 이자돈 쓴다. 아주 이렇게. 싼 이자돈을 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쓰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 그래도 안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새 인플로이를 뽑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PPP 받은 돈으로 이 인플로이한테다가 페이를 줬어. 네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넘버를 네, 네, 네. 맞추고 네. 금액을 맞추고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뭐 100%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페이롤 텍스를 보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누가 얼마 이게 다 적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보고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예. 아니 심각한 게 딱 그거거든요. 나 그냥 어닝플로이먼트 받고 집에 있을래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바쁘니까 정부한테 뭐 내가 돈 벌었는데 unemployment tax weekly 보고 하는데 내가 돈 벌었는데 나는 안 벌었다고 하지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로이어가 나를 오라고 하는데 내가 집에 있는 게 더 많이 받는데 뭐하러 가서 일해? 그럼 내가 애도 봐야 되고 refuse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unemployment을 못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만약에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퍼 핸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위클리 늘 때마다 그걸 대답하는 난이 있어요. 잡이 오퍼 됐냐? 예, 그런데 네가 오퍼 됐는데 네가 refuse 했냐 그 퀘스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베네핏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의미로는 저 하는 일과 별로 그다지 상관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에티컬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죠 그 도덕에 대한 그런 네.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거 100% 책임이 이제 본인한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프라드가 너무 많으니까 현재 아주 큰 것들이 네, 많이 네.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서 이제 바쁘기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제 그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unemployment을 신청하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돈을 벌었어요. 지난주에 벌었으면 얼마를 벌었어요. 그리고 잡을 누가 줬는데 no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certify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생각처럼 해도 돼, 안 해도 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고 싶으시면 그거는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선택이신 거죠. 살짝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나 같은 피라미를 잡으러 오겠어? 그게 그런 거죠. 네. 살짝. 그러니까 그런, 네. 예, 그렇죠. 네, 아니 고래나 상어를 잡겠지.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네. 이제 운이 좋아서 PPP와 EIDL을 같이 받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EIDL이 처음에는 무조건 10,000불이었다가 지금은 인플로이 수당 뭐 한 사람당 네네. 1,000불로 바뀌긴 했는데 네네.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게 분명히 서로 상쇄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 그게 변했다면서요. 네, 이제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 그 캐시를 그냥 받으신 분은 네. that's it.
그러니까 그거가 PPP 론의 어마운트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대신에 받으신 거를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IDL을 아마도 1,000불에서 10,000불 사이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은 안 주고 그 이하도 안 네. 주니까. 네. 그럼 1,000불에서 10,000불 사이 받으신 EIDL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텍스로 되지도 않아요. 그죠? 예, 인컴으로 인컴도 되지도 아니고.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필요하신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쓰시면 된다. 예, 그리고 그렇죠. PPP하고 어떤 관계도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꼭 물어봐야 되겠네. PPP를 받은 거를 텍스 내는 건 아니잖아요. PPP 받은 걸 텍스 내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킥북을 누가 이제 뭐 본인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 뭐라고 써요? 이게 론은 론인데. 그렇죠. 론 이제 맨 처음에 그거를 리코딩 하실 때는 론으로 리코딩을 하시고 어. 그런 다음에 forgive가 되잖아요. 탕감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빠지겠죠. 론은 금액에서 빠지게 그렇게 리코딩을 하시고 그 대신에 텍스 보고를 하실 때 여기서 받은 이거 있잖아요. PPP 론 받은 금액, 탕감된 금액은 비용으로 떨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텍스는 안 내요. 그렇지만 비용으로 또 빼실 수는 없어요. 네. 지금 탕감이 된 거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탕감이 된 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본인이 리포팅을 하시면서 아실 수 있어요. 그거를 리포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리포트 하라고 날아오지 않았지만 아무도 안 날라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요? 그 기간이 되잖아요. 네, 그럼 8주가 지나고 8주가 나면? 지나가면 그 서류를 다 작성하셔서 뱅크에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뱅크에서 뭔가 얘기를 하겠네요, 저한테. 뱅크에서 얘기를 할지 말지. 클로징을 했으니까. 네, 뱅크에서 얘기를 할지 뭐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responsibility가 solely 돈 받은 사람한테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뱅크에서 연락 안 했다고 그 잘못이 아니고 그냥 빨랑빨랑 알아서 준비해서 하셔야 되죠. 8주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썼다라고 보고하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 오늘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잘 됐네. 그 얘기 하셔야죠.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돈이. 그래, 돈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네. the Fed죠, FED. Federal Reserve에서 나오죠. 그게 이제 Central Bank잖아요. 연준. 연준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이제 돈이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새 돈을 자꾸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도 미국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준에서 그 정부의 반드를 계속 사는 거예요.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되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은 부채를 남겨주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기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경제가 살아날 수 네. 있도록 뭐 다 애를 써봐야겠죠. 결국은 다음 세대에 빚을 남겨주고 후폭풍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거밖에 맞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아모아톡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